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기를 시작한다면 어떤 걸 할까? 딱 이것만 합니다. 3층 맨 끝에 A석 3만 원짜리 이런 거 어떻게든 엄마한테 나 이거 가야 된다 해가지고 배우는 예뻐야 되나요? 무조건 키 커야 되나요? 멋있어야 되나요? 오디션 100번 떨어지기. 이거는 제가 실제로 서울예대 다녔을 때 저희 동문 특강으로 이영자 선배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. 그냥 어차피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.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? 네, 지금 마음에 안 드시죠? 근데 1년 지나면 마음에 들까요? 5년 지나면 마음에 들까요? 10년 지나면 마음에 들까요? 원래 마음에 안 들어요. 원래가는 없어. 원래가가 제일 싫어 나는. 선생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, 저 원래 성격이, 저 원래 이런 거 안 해봐. 이런 애들 바뀌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. 배우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영테라피 해영쌤입니다. 예.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은 26년도 새해 첫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. 새해 첫 영상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해 하면 새 출발, 새 시작 이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. 그래서 아마 우리 꼬잉이 분들이 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기를 시작한다면 어떤 걸 할까? 딱 이것만 합니다. 7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. 이 영상은 연기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, 그리고 연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새해가 돼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그럼 한번 부지런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1번으로 생각했을 때 단원 운동입니다. 왜 운동이냐? 운동이 신체 훈련뿐만 아니라 끈기와 멘탈을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, 체력이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 저는 무조건 운동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연기 시작하기 전에도 무용을 먼저 시작한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에 가하는 아픔들, 고통들, 그리고 힘듦을 좀 이겨내고 끝까지 끈기 있게, 도끼 있게 버티는 힘이 장착된 상태로 연기를 하니까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기를 처음 배우러 오는 친구들 중에 막 운동을 하다 왔다, 아니면 뭐 무용을 하다 왔다, 운동선수를 뭐 몇 년 했다 이러면 저는 갑자기 좀 반갑습니다. 왜냐면 운동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요 버티는 힘을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핑계가 없어요. 선생님이 이거 100번 연습해와 이러면 보통 아이들은 100번이요?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러는데, 운동을 했던 친구들은 해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진짜 하거든요. 그 힘든 걸 버티거든요. 이게 아마 배우 훈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유산소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지만 저는 이제 무용을 했던 것처럼 유연성과 그리고 신체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좋고, 기초 체력을 기르면서 신체에 대한 감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꾸준히 먼저 시작해 보면서 내 몸에 대해 알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무조건입니다. 두 번째, 좋은 스승과 동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. 연기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연기의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고 섬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, 나랑 잘 맞는 좋은 선생님을 구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운이 좋게 중학생 때 영재교육원에 발탁이 되면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께 연기의 기초부터 차근히 배울 수 있었고, 그리고 운 좋게 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예술대학교에 가면서 정말 학교에서 좋은 스승님과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배우는 게 정말 컸거든요.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좋은 스승과 동료가 있는 곳에 용기 내서 찾아가서 함께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, 환경.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얻는다면 성실.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연기를 시작한다면 저는 요 성실함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처음에 연기를 정말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이응도 몰랐어요. 연기 이응도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왔을 때 그 학생이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잘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때 학생 입장으로서 제가
너무너무 정말 꼭 이거는 잊지 않고 유지했던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가 연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럼 나에겐 성실함이 무기다라는 걸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죠. 저는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하고 남들보다 잘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실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하려고 하고 과제나 뭐 운동이나 뭐 이런 미션들을 다 잘 해오고 그리고 선생님께 가장 말똥말똥한 눈으로 가운데서 이렇게 경청. 저는 아파도 가서 아프자는 주의였거든요. 일단 아프지 말자. 근데 아파도 가서 아프자. 성실함은 1등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었어요. 그거 덕분에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좋은 스승과 동료가 있는 환경에 가서 성실함을 유지하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근데 선생님, 제가 지금 당장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됩니다.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요. 라고 한다면 내 옆에서 그래도 차근차근 뭔가 단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연기 교육 킵고잉 클래스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. 선생님이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고스란히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놓았잖아요. 네, 그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3번은 인풋입니다. 인풋, 말 그대로 좋은 작품, 좋은 글, 좋은 영감들을 나에게 많이 넣는 겁니다. 양으로 때려 넣는 거죠. 양으로 때려 넣어. 일단 여러분, 아는 게 힘이다. 아는 만큼 보인다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저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공연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.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보러 다녔어요. 주말마다 갔어요.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저기 막 3층 맨 끝에 A석 막 3만 원짜리 이런 거 어떻게든 엄마한테 나 이거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매주 꾸준히 보러 다녔어요.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많아져요. 일단 인풋이 뭐가 들어와야 아, 이게 이거고 저거구나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작품도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데이터가 내 안에 많이 쌓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추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길러지고 또 그 관점이 길러지면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, 즉 셀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요, 선생님? 많이 봐야 잘하죠. 그래서 인풋을 많이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. 드라마나 영화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접하지만 사실 배우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, 뮤지컬 이런 무대 공연을 많이 보러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그뿐만 아니라 배우는 모든 감각이 고급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 말은 즉슨 좋은 음악, 음악회, 뭐 좋은 전시, 사진, 미술, 작품 그리고 내가 여행을 많이 떠나보는 거,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,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간접 경험의 폭도 많이 늘려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4번은 글쓰기입니다. 갑자기? 배우 훈련에 웬 글쓰기? 뭐 그런 게 아니고요, 여러분.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겁니다. 생각과 감정, 즉 일기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배운 것, 고민한 것, 도전할 것 등등등 나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좋은 배우는 나다움을 알고 나를 찾고 나의 이미지와 나의 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나라는 게 뭘까요? 정말 나는 나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 나는 나랑 정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를 탐구하고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존재예요.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려고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요거가 정말 이 시대에도 이 쇼츠와 이 도파민 중독 시대에 이 아날로그 글쓰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학생들한테 배우일지도 꼭 쓰라고 하고 그리고 일기 같은 거 짧게라도 3줄이라도 나의 생각과 감정 오늘 내가 어땠는지 정리해 보라고 하고 또 관찰일기, 뭐 감정일기, 감사일기, 다행일기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에 여러분들 시간을 꼭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. 만약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이거 훈련을 진짜 꼭 할 것 같아요. 네, 지금도 꾸준히 쓰고 있고요. 5번 자기관리. 이거를 또 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. 제가 사실 이 영상을 2번째 찍는 건데요. 처음에는요
외적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을 빼먹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. 외적인 자기관리. 배우는 예뻐야 되나요? 무조건 키 커야 되나요? 멋있어야 되나요?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,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직업인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, 그리고 거울을 보고 내 몸의 쉐입이 어떤지, 내가 지금 어디에 살이 쪄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컴플렉스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, 뭐 살을 빼야 되는지, 아니면 뭐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, 아니면 뭐 염색을 해야 되는 건지, 옷 뭐 핏을 다르게 입어야 되는 건지, 이런 내 외적인 모습이 돋보일 수 있는 자기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배우는 결국에 보여지는 사람이고,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이 호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떤 캐릭터든 간에요. 근데 너무 이제 외적인 거를 내려놓고 사시면 그거 때문에 나머지 연기력이 다 좋아도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를 알아가는 거. 5번째, 자기관리 꼭 필요합니다. 실패 100번 이렇게 적었는데, 사실 6번은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예요. 배우는요, 여러분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실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. 너무 마음 아프죠. 오디션 떨어지고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게 불합격하고 하면. 근데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러면 이왕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실패를 미워하지 말고, 그때그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애초에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. 오디션 100번 떨어지기. 이거는 제가 실제로 서울예대에 다녔을 때 저희 동문특강으로 이영자 선배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.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, 나는 목표가 남들이 오디션 합격하게 할 때 오디션 100번 떨어지기가 목표였다. 근데 생각보다 그 100번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다. 왜냐면 100번 떨어졌다는 건 100번 도전했다라는 거잖아요. 생각보다 20번 떨어지고 30번 떨어지고 했을 때 주변에서 포기하는 동료들이 많았다. 근데 나는 그냥 100번 떨어지기 그 자체가 목표니,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나는 어쨌든 나만의 목표는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. 이런 마인드로 100번이 채 가기 전에 데뷔를 했고 이런 작품을 만났고 이렇게 잘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100칸이 있는 대형 종이를 이제 현관에 탁 붙이고, 내가 오디션 한 번 보러 가고 떨어질 때마다 스티커를 막 붙였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한 20번 떨어졌나 하고서 이제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싸리 실패하고 평가받고 좌절할 거 그냥 목표를 오디션 100번 떨어지기 이렇게 잡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 실패할 때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이 회복 탄력성을 잘 기르면서 버티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이 오디션 100번 실패하기, 즉 많은 도전을 하려면요,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이 완벽주의가요,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저 완벽주의부터 때려잡을 것 같아요. 쟤 때문에 제가 손해본 세월이 정말 너무 아쉬울 정도로. 그냥 어차피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.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? 네, 지금 마음에 안 드시죠? 근데 1년 지나면 마음에 들까요? 5년 지나면 마음에 들까요? 10년 지나면 마음에 들까요? 원래 마음에 안 들어요.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안 들 거예요. 내 모습은 항상 부족한 모습이 크게 보이고. 그럴 거면 이왕 한 살이라도 어릴 때, 젊을 때 이거저거 좀 도전해보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내가 겁쟁이여가지고 핑핑이어가지고 왜 도전도 못했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거를 진짜 허리 디스크 다 터지고 다리 마비 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느꼈다고요, 저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완벽주의에서 빨리 벗어나고 도전하면서, 완벽주의가 아니라 수정주의 하면서 고쳐나가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? 성격. 일단 마인드 부분이잖아요.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도움 안 되는 게 원래가 라는 말인 것 같아요. 원래가? 원래가는 없어. 원래가가 제일 싫어, 나는 진짜. 선생님, 저는 원래 이런 사람, 저 원래 성격이, 저 원래 이런 거 안 해봤, 이런 애들
바뀌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. 배우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. 그리고 뭔가 도전함에 있어서 나의 구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, 여러분. 그러면 원래가라는 단어를 지우세요. 원래는 없어요.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. 그리고 과거의 나의 구린 부분을 인정하고 이걸 바꾸려고 하면 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기꺼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사실 처음에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요. 연기를 배우면서 요래됐습니다 이라고 많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그 말처럼 여러분들 원래 좀 소심하고 원래 좀 내성적이고 원래 좀 낯가리고 원래가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에 가면 기꺼이 나의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가 정말로 그걸 목표로 한다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요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흡수해서 실제로 많은 행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7번째,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모든 과정을 기록할 것. 아까 글쓰기의 기록이랑은 요건 또 다른 거예요. 요거는 영상 영상으로 기록할 것. 제가 진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를 한 2, 3년 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럼 나머지 한 7, 8년간의 기록은 없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아쉬워요. 배우는요, 사실 명함이라는 게, 그리고 이력서라는 게 딱히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. 10년간 무명 배우 생활을 해도 너 뭐 하고 살았어? 너 무슨 사람이야? 라고 했을 때 직장인들처럼 딱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럼 저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잘 기록해서 그걸 브랜딩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퍼스널 브랜딩. 그래서 나는 이런 과정을 잘 기록해온 사람이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도하고 또 실패했더라도 결국에 이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든 자산이다 라는 어떤 스토리텔링. 근데 이게 결국에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애들이 그 과정이 정말 날려먹는, 어떡해, 자기는 알지, 근데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처음으로 배우 지망생 연기를 처음 하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구린 모습도 기꺼이 영상으로 잘 기록해서 너무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않고 비포 애프터를 잘 남기며 그때그때 오디션 떨어진 그 마음과 감정도 잘 기록하고 또 열심히 연습했던 그 과정, 내가 행복하게 연기하고 어떤 성취를 느꼈던 순간들도 잘 기록해서 잘 정리해서 지금처럼 유튜브든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아카이빙을 통해서 기록을 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건 제가 진짜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기록한 거 공개하는 거 너무 부끄럽잖아요. 저도 진짜 부끄럽거든요. 제가 뭐라고 이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냐고요.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용기 내서 이런 나의 아카이빙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공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제가 다시 처음으로 연기 시작한다면 이건 꼭 합니다 라는 주제로 7가지를 설명을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이 7가지 저 정말 진심이거든요.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게 있다면 26년도에는 함께 잘 시도해보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필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예.